반갑습니다.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세무조사 중에서 자금 출처 조사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문제, 그 다음에 같이 또 연결이 되는 증여 추정, 3당 콤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 출처 조사,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다음에 증여 추정이 있어요. 같이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액도 포함이 돼요. 이거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중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보면요,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건요, 거주자가 됐던 비거주자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을 구입을 하겠죠. 여기서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구입으로나 전세를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구입자에 따라서 직업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연령,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재산 상태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틀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 등을 구입을 했는데 본인의 자금 능력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그 출처를 밝혀서 증여세 등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모한테 받은 거죠. 증여세 등이니까, 등은 뭐냐면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자의 매출 누락 등이겠죠. 탄루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 행하는 조사가 자금 출처 조사가 됩니다. 이 정의가 이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등을 구입을 했을 때 있잖아요. 무소득자는 반드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무소득자 등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정주부죠. 소득이 없는. 그 다음에 신불자예요.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사거나 전세자금 등을 구입을 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타겟이 돼서 출처조사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중에서 많이 국세청에서 행하는 조사 기법이 뭐가 있냐면 PCI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돼 있죠. P라는 얘기는 재산 증가액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얘기는 소비 지출액을 뜻합니다. I는 신고 금액을 뜻해요. 이 신고 금액이 뭐냐? 소득자가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겠죠. 소득 금액을 뜻할 겁니다. 또는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 등을 뜻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있어요. P, C, I라고 하고요. 다시 P, 재산 증가액에서요. I, 소비 지출액입니다. 요거를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신고 금액을 뺍니다. 나온 게 소위 말한 탄루 혐의액 입증 금액이 될 겁니다. 요걸 추정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재산 증가액 3년 기준으로 합니다. 3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10억 원을 현재 제가 볼 때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PCI 조사에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요. 소비 지출액 때문에 제가 아까처럼 말씀드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자죠. 주택을 구입을 했다고 칠게요. 3년 동안 10억짜리 구입을 했고요. 그 조사 기간에 해당되는 소비 지출액이 4억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10 플러스 C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14억이 될 겁니다. 그것만큼 이제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이제 신고 금액이 되겠죠. 그게 8억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전체 10억 플러스 4억에서 8억을 빼겠죠. 자, 8억을 빼면 일단 국세청에서 탄루 혐의액입니다. 소명해야 될 탄루 혐의액이 6억이 나옵니다. 그 6억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세청에서는 6억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재산 취득자에 대해서 증여 추정을 합니다. 자, 추정에 따라서 입증이 안 되면 증여세 부과를 하겠죠.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해서.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증여를 안 받았어요. 근데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주택을 샀는데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소득자가 법인 사업자의 대표 이사 등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당해 사업자, 개인이 됐던 법인 사업자의 매출 누락과 연동이 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누락이 와버리면 부가세 문제도 있고, 소득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도 같이 섞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PCI에 대한 조사 기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혐의 입증 부분, 증여 추정하고 연관이 되고 사업자의 매출 누락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체크카드나 근로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2월달에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하면 총급여라는 걸 받습니다. 총급여로 다 된다. 그래서 원천세를 빼겠죠. 소득세를 빼고 그걸로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자, 뭐가 달라붙어요? 카드 사용액을 항상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그래서 이 카드와 관련돼서 많이 받아버리면 당연히 세금 줄어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되는 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뭐예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요. 저기 말씀드린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근로자와 관련되는 사용 내역입니다. 신용카라든가 뭐 체크카드 사용액, 뭐 연금 등의 사용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2장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구청이나 시군청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구세청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넓은 개념으로 따져서요. 시군청에서 보는 것보다는 구세청 자료가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디테일하고요. 좀 AI 때문에 까다롭고 주도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등 전세까지 포함합니다. 취득하기 전에는요. 액션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만나서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거 구입을 했을 때 입증이 다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주택 등을 구입할 고가죠. 항상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종잣돈이 그 부동산 투자 종잣돈부터 다 조사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돈을 빌렸는지 부모한테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지 다 기본적으로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되는 거, 자금 조달 계획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증여 추정이랑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